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론기초 운영과정 교육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법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기초 운영과정 교육에서 4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무인 비행장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리고 저번 시간까지 비행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법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항공안전법이 있습니다. 예, 항공안전법 외에 항공 관련 법규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리고 항공안전법에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죠. 항공 관련 이런 법규들은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뭐 물론 어떠한 법을 기초하고 만들 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죠. 그렇지만 이 항공 관련 법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이카오의 협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카오의 부속서에 의거해서 각 나라는 항공 관련 법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카오의 어떤 기준이 새로이 제정되면 이에 의거해서 각 나라는 항공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카오는 국제 민간 항공 협약이죠. 예, 협약인데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입니다. 민간이죠. 시블은 바로 민간을 얘기하는 거죠. 에비에이션 오거니제이션입니다. 민간 항공입니다. 군이나 뭐 경찰 이런 쪽이 아니고 민간 항공. 우리나라의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외에 진에어도 있고요. 한성항공도 있고 뭐 티웨이도 있고 여러 것들이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 항공사가 또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만의 법규로는 이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각 세계의 여러 나라의 비행기들이 우리나라에 어, 와서 승객을 태우기도 하고 승객을 내리기도 하고 기장, 부기장, 승무원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체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파일럿 라이센스를 따고 와서 취득하고 우리나라에서 또 전환을 해서 운항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파일럿 라이센스를 다른 나라에 가서 쓸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 민간 항공 협약에 의해서 각 나라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속서의 내용에 의거해서 그 항공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아이카오의 부속서에 의거해서 규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협약 부속서의 내용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죠. 항공 종사자 면허에 관한 것부터 해서 뭐 항공기는 어떻게 운항을 할 것인지,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관리, 출입국에 관한 것도 민간 항공 협약에 의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항공에 관한 재판은 거의 모든 것이 이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의 부속서에 의거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에서 가장 상위의 법은 헌법이죠. 예.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헌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카오의 법이 있지만 협약이 있지만 아이카오의 협약을 그대로 가져올 때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헌법에 의거해서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 헌법 아래에 있는 항공법이 있죠. 이 항공법에는 자, 이렇게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이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항공안전법에 관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항공안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공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공안전법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공안전법 그 하나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항공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제정해서 국회 심의를 거쳐서 만드는 법들이 바로 항공법입니다. 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정된 것을 시행령이라고 하고요. 시행규칙은 항공안전법을 예를 들면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한 것을 바로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변환이 됐네요. 제대로 됐습니다. 다른 거를 손댄다는 게 그거를 손댔습니다. 이제 조금 제대로 됐네요. 제 얼굴이 뒤바뀌어서 나와서 그걸 손댄다는 게 다른 걸 손댔어요. 자, 시행 규칙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관할인 것이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산하에 있는 많은 기구들이 있죠. 거기서 만든 것들에 의한 것들이 바로 고시훈령 예규, 기타 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공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산하에 교통안전공단의 훈련과 예규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도 보고 자격증도 발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항공안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안전법은 1장에서 12장까지 있습니다. 자, 촉칙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죠. 다른 것들은 전부 일반적인 항공기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항공기에 관한 것들이 많죠. 자, 그런데 제10장은 바로 여기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관한 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초경량 비행장치에 관한 법이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초경량 비행장치에 관한 법의 산하에 있어서 법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 분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는 여러 것들이 있죠. 동력 비행장치가 있고요. 회전익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이런 것들은 헬리콥터 그리고 자이로플레인도 헬리콥터와 유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동력 패러글라이더, 이거 다 동력이 사용되는 것들이죠. 바로 빈칸으로 되어 있는 여기도 동력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는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것들이죠. 자, 초경량 비행장치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인 비행장치가 한 항목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드론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드론이란 바로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비행장치를 의미합니다. 자, 무인 비행장치 여기서부터 드론인데요.
자, 여기 이 안에는 무인 동력 비행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비행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비행선은 굉장히 큰 모양이죠. 다른 그 심화 과정에서 무인 비행선이나 무인 동력 비행 장치 다른 것들의 모양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드론 기초 운영 과정에서도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선 PPT를 한번 살펴보거나 앞선 그 동영상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안에는 그 무인 비행기 형태죠. 고정익이라고 하는, 그리고 헬리콥터, 회전익이라고 하는 헬리콥터 형태,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막 드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무인 멀티콥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드론이라고 하면서 무인 멀티콥터만 드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드론이 아니죠. 조금 크게 하면 무인 동력 비행 장치,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말하면 무인 비행 장치를 우리가 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항공안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안전법 그 주요 내용 중에서 시행 규칙이 있죠. 초경량 비행 장치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초경량 비행 장치 중에서 무인 비행 장치, 앞서 살펴보았죠. 무인 비행 장치. 이 무인 비행 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인 비행 장치입니다. 무인 비행선은 180kg 이하, 20m 이하이고, 여기 줄쳐놨죠.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요것들을 우리가 드론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밑줄까지 그어놨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의 150kg 이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예요. 사람이 타지 않는데 연료 중량을 제외하고, 연료는 포함 안 합니다. 연료 빼고 자체 중량 150kg 이하, 150kg까지입니다. 그게 바로 무인 동력 비행 장치입니다. 그러면 150kg이 넘으면요, 예? 이를테면 151kg이에요. 그러면 무인 동력 비행 장치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죠? 예, 무인 항공기입니다. 150kg 기준으로 무인 항공기, 위에는 무인 항공기, 밑에는 무인 동력 비행 장치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항공기고 밑에는 드론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150kg 기준으로 위에는 항공기, 밑에는 드론이라는 말이죠. 자, 무인 동력 장치는 바로 150kg 이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배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배터리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휘발유, 항공료를 때는 이런 걸 연료로 사용하는 그 드론이 있어요. 휘발유를 연료로. 그러면 간단하게 휘발유 뺀 무게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배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자, 배터리를 뺀 무게인가요? 아니면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인가요? 자, 우리가 배터리를 얘기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자, 배터리는 과연 무엇인가? 배터리를 연료통으로 이해하는 것에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배터리는, 자, 우리가 전지가 이렇게, 왜 안 그어지죠? 전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플러스, 자,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지에다가 뭐
이렇게 양전화, 음전화 뭐 이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음전화가 이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뭐 이러한 과정은 뭐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 자, 음전화들이 있고 양전화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위차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막 쌓아져 있어요. 자, 전화들이 이렇게 쌓아져 있고 이 전화들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전화들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일정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전화들이 쌓여져 있어 가지고 이만큼의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위차라고 하죠. 자, 전하들이 몽땅 이 일정한 곳에 쌓여져 있어서 얘가 토출되는 압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전위차라고 하는데, 자, 이 전하들은 이 밖으로 다니게 되죠. 자, 이 선을 따라서 밖으로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죠. 일을 하는데 이 전하들이 소모되는 게 아니에요. 자, 위쪽에 이를테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전하들이 가서 다녀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힘이 빠지니까 이 아래에 전부 모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위처가 발생하는 거죠. 이 전하의 양은 항상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예, 전하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뭐죠? 휘발유처럼 소모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전하의 무게를 달아도 우리가 잴 수는 없죠. 그런데 전하의 양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변한 게 없어요. 배터리 저번에 우리가 저기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처음에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4.2V였어요. 4.2V. 나중에 한참 썼더니 자, 전압이 3.7V까지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드론을 운용했어요. 그런데 4.2V에서 3.7V로 떨어졌다고 해서 배터리 속에 있는 이 전하의 양이 변했느냐?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그대로죠. 그러면 배터리는 과연 연료일까? 그러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료라고 하면 이 전하도 아닙니다. 그렇죠? 전하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전하의 전위차라는 거죠. 전하의 전위차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배터리는 그냥 연료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는 연료가 아니고 연료통인 것입니다. 예. 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터리는 연료통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까지가 무인동력장치 드론의 무게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면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드론이 자, 12kg 정도 됩니다. 12.5kg 정도. 그 무게는 바로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인 것입니다. 12.5kg, 조금 더 무거운 거는 13.5kg 정도 됩니다. 예. 그 무게는 바로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입니다. 자, 마트에 있는 완구류, 이런 것들은 무인 동력 비행 장치냐?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150kg 이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트에서 파는 아주 작은 완구류도 물론 무인 동력 비행 장치입니다. 자, 다음으로 항공안전법에 나와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는
바로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반드시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말한 마트에서 파는 조그만한 자그마한 그러한 드론도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의문이 있죠.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자, 여기에서 다만 이러저러한 드론은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있죠. 그 바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요? 이 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신고가 필요 없대요. 예, 이거 가지고 영업 활동, 돈 버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요? 12kg 이하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험 조사 연구개발 비매품으로 그리고 아직 그 판매되지 않은 것들 군사 목적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료 무게가 12kg 이하인 것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영업 활동에 사업에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